네, 안녕하세요. 5월 18일 월요일 첫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추론 통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추론 통계를 하고 있는데 추론 통계는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를 에 대한 성질을 추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작은 것을 뽑을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그러니까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과 카이스케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처음 만나면 당황이 되니까 좀 내용이 어려워서 당황이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익숙해지라는 의미에서 상견례의 시간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걸 가지고 큰 거를 이해하는 데는 어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냐면 추정과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추정을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이제 별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무슨 족이죠? 뭐 어쨌든 무슨 족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키가 좀 작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키가 예를 들어 135cm였다. 135cm 이제 모든 그 무슨 족인지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 그러나 다시 그걸 할 수는 없어요. 다시 우리가 이걸 다시 녹음을 할 수는 없어요. 피그미족. 그래.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이 되게 궁금해. 어떻게 봤는데 좀 키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그미족 100명을 뽑아가지고 평균 신장을 쟀더니 예를 들어 135cm예요. 그러면 피그미족들 전체의 신장은 135cm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점 추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135보다 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은 135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즉 점 추정은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은 125cm와 145cm 사이에 들어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구간 추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추정할 때는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구간 추정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구간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전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전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추정량의 분포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구하여진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의 크기에 대해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조금 하나씩 떼서 생각을 해보면 추정량의 분포에 대한 전제는 우리는 알죠. 이산형이었을 때 요로조로한 특징을 가질 때 분포들이 있고요. 연속형이었을 때 요로조로한 특징을 가질 때 분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우 허무하게도 만약 모집단에서 내가 표본을 뽑았는데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걔네들은 어쨌든 많이 뽑으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갈 것이라는 매우 허무한 결론을 내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추정량의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성질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구하여진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에 크기가 주어져야 된다고 했지 모수가 있을 가능성에 확률이 주어져야 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신뢰 수준과 우리 사실 통계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출구조사나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언급되는 이야기 중에서 신뢰 수준 혹은 신뢰 구간이란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신뢰 수준하고 신뢰 구간을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잘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 신뢰 수준이 뭔지 한번 볼게요. 구하여진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에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하여진 구간 안에 모수가 있을 가능성의 크기라는 표현을 썼군요. 크기로 일반적으로 90%, 95%, 99%의 확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임상 통계를 하는 사람이어서 95%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요, 각각의 신뢰 수준 하에서 모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구한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점 추정 값으로서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을 우리가 평균 신장을 계산을 했을 때는 모집단이 썼을 때 표본을 뽑아서 평균 신장을 계산을 했을 때는 표본의 평균이겠죠. 표본의 평균이 135cm로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 평균에 대한 추정량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이게 이제 점 추정치가 135cm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우리가 이 점 추정치를 그대로 쓰지 않고 125cm에서 145cm 사이에 존재할 것이라고 구간을 설정을 하면 그것이 구간 추정이 되는데,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추정된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신뢰 수준이 정해져 있을 때 이 신뢰 구간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뢰 구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 수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신뢰 구간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신뢰 수준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일상적으로 쓰이는 내용과 학문적인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모수가, 그러니까 뮤라는 애가 125cm에서 145cm 사이에 있을 확률의 크기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95% 신뢰 수준을 95% 확률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95%의 확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95%는 맞고 5%는 틀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학문적인 exact definition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exact definition을 보면은 95% 예를 들어 좀 전에 피그미족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이 125cm에서 145cm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틀렸어요. 이건 틀렸고, 신뢰 수준 95% 하에서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이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이 125cm에서 145cm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마치 뭐 같은 거냐면, 그러면 확률 95%인 것처럼 느껴지지, 확률 95%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생긴 상황이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명백히 피그미족 한 샘플만 뽑았겠죠. 한 샘플만 뽑았는데, 신뢰 수준 95% 하에서 뮤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샘플을 우리는 비록 한 번만 뽑았지만 샘플을 몇 번이나 뽑냐면은, 예를 들어 샘플을 100번을 뽑았어요. 샘플을 100번을 뽑으면 그 100번 뽑은 샘플에서 이거 샘플 100번 뭐 겹치게도 뽑을 수 있고 막 100번 뽑겠죠. 100번 뽑은 샘플 중에서 95개는 이 구간 하에서 모수를 갖고, 그 다음에 5개는 이 구간 하에서 모수를 갖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구간 추정의 신뢰 수준의 의미예요. 되게 이제 약간 힘들죠. 이걸 한번 보면 신만 알아. 뭐를 아냐면은 모평균에 대해서 신만 알아. 즉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이 얼마인지는 신만 알아. 근데 우리는 이제 모집단이 있으면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을 신만 아는 전수 조사를 해야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는 거면, 자, 요거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만 아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편집을 할 수 없어요. 편집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까지 길게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 줄 알았으면 조교쌤한테 부탁할 건데 그랬나 봐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100번을 뽑았어. 100번을 뽑았으면 어떤 애들은 이 구간, 어떤 애들은 이 구간, 어떤 애들은 이 구간,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이제 구간이 나뉠 텐데, 그 중에서 95번은 이 본인들의 구간 안에 이 모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100번 안 뽑았잖아. 100번 안 뽑았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 어떻게 아느냐면 100번을 뽑았다는 가정을 누가 책임지냐면 확률 분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95% 신뢰 수준 아래에서 95% 신뢰 수준 아래에서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하면 95% 신뢰 수준 아래에서 구간 추정을 하면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은 125cm에서 145cm 사이에 있을 것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이 125cm에서 145cm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뜻이 아니고, 있을 확률이 95%라는 뜻이 아니라 100번의 샘플을 뽑으면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은 125cm에서 145cm 사이에 있을 샘플의 개수가 100개 중에 95개는 10만 아는 모수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5개는 포함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설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95% 맞고 5% 틀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배웠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모수가 실내 구간에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봤을 때는 이제 실내 구간이 125cm에서 예를 들어 145cm라고 한다면은요, 10만 아는 모수가 실내 구간에 실내 구간에 포함될 확률이 아니고 여러 번 표본을 뽑아서 실내 구간을 구하면 모수가 그 실내 구간에 포함될 비율이 이제 95%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실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에 딱 와닿지 않을 텐데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구간 추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점추정치를 어떻게 봤냐면, 점추정치가 135cm 였잖아요. 이제 피그미족의 평균 135cm였잖아요. 근데 135cm였는데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은 125cm 혹은 뭐 145cm 이렇게 잡거나, 혹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130cm 혹은 140cm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폭은 20cm고요. 이 폭은 예를 들어 10cm인데 이 폭을 우리가 어떻게 잡았을까? 예를 들어 135cm가 이렇게 딱 있으면 135cm에 대해서 10cm씩 균등하게 해서 요 구간이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135cm에 대해서 5cm씩 균등하게 빼주고 균등하게 더해줘가지고 누가 나왔냐면은 여기에 있는 130cm와 140cm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135cm라는 점추정치를 얻었으면 얘를 130cm 하고 그 다음에 뭐 180cm 이렇게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서 우리가 뽑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간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점추정치를 135로 잡았을 때는 우리가 이 점추정치의 값이 130cm에서 140cm 사이에 있다, 이렇게 잡으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을 해보면 B 빼기 A는 10cm인데, 그죠? 이 10cm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135cm를 기준으로 5cm씩 요만큼 빼주고요. 130cm 5cm씩 요만큼 더해야지 140cm 이렇게 한 거잖아요. 따라서 구간의 크기는 B 빼기 A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균등하게 빼주고 균등하게 더해줄 거기 때문에 그의 반만큼이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의 크기의 반인 이 D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차의 한계라고 불러요. 즉 135cm가 점추정치면 지금은 우리가 130cm, 140cm 이렇게 했으면 오차의 한계를 5cm씩 잡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 구간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을 125cm에서 145cm로 잡았으면 135cm를 기준으로는 이만큼 10cm 가고 이만큼 또 10cm, 뭘 한 겁니까? 이만큼 10cm 가서 125cm, 이만큼 10cm 가서 140cm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145 빼기 125는 20cm인데 이것의 절반인, 즉 10cm씩만 우리가 더해주고 빼주고 했으니까 이 10cm가 뭐가 되냐면 오차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이 135cm로
표본은 평균 신장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본의 평균 신장은 135cm였어요. 그래서 제가 구간 추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와, 내가 샘플을 뽑았더니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이 135cm로 점추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은 100cm와 그 다음에 170cm 사이에 있을 거라고 추정해. 그러면 그래요. 맞아요. 자, 혹은 70cm와 2m 사이에 있을 거라고 추정해.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135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구간 추정, 우리가 샘플을 뭐 때문에 뽑았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때려잡아도 저 사람들 좀 키 좀 작아 보이니까 평균 신장이 100cm에서 170cm 사이에 있다던가, 혹은 키가 좀 작아 보이니까 평균 신장은 70cm하고 2m 사이에 있다던가, 이렇게 그냥 정말 두들겨 잡아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즉 실내 구간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 실내 구간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 당연히 신만 아는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은 이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할 텐데, 이런 추정은 뭐하러 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간의 크기는 크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구간의 크기가 구간의 크기가 크면은 추정으로서 의미가 없어서 별로 안 좋지만, 이게 신뢰 수준은 거의 99.9%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그래서 구간의 크기가 크면 별로 안 좋다니까 구간의 크기를 한번 줄여보죠. 그래서 줄여서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 점추정치는 135cm가 나왔는데, 내가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은 135cm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은 134cm에서 136cm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구간 추정된 구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좋은 추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틀릴 확률이나 그게 그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당연히 신뢰 수준이 높은 구간 추정치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반대돼서 구간의 크기는 작고 싶어요. 신뢰 수준을 높이면 99.9% 맞는 얘기를 할 거면 구간을 굉장히 크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간을 굉장히 좁게 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구간 신뢰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상충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신뢰 구간의 크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면, 이제 보통은 신뢰 수준을 고정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뢰 수준은 90% 쓰기도 하고요, 95% 쓰기도 하고요, 99% 쓰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그게 어디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제가 임상 통계하는 사람이고 보통은 95%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니까 저는 보통 95%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래서 신뢰 수준을 고정을 하고 95% 확률 하래에서 우리가 구간을 추정을 하는 이런 단계를 밟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신뢰 수준이 일정하다 치면, 그 90%면 90%, 95%면 95%, 99%면 99% 이렇게 신뢰 수준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에 제가 뽑은 표본의 분산이 이렇게 크면 내가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의 분산이 굉장히 좁으면 어때요? 내 점추정량도 굉장히 이렇게 좁은 구간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일정하면 할 때 신뢰 구간을 우리가 잘 뽑고 싶으면 어떻게 뽑으면 되냐면, 효율적인 추정량을 사용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효율성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표본의 크기하고 관계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좋은 구간 추정을 하고 싶으면 신뢰 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간 추정을 좋게 한다는 거는 좁은 구간을
뽑고 싶으면 실내 구간을 작게 하고 싶다면 어떤 스킬을 쓰면 되냐면 효율적 추정량을 사용을 하면 되고, 효율적인 추정량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표본수를 늘리면 돈을 좀 많이 쓰면 우리가 좁은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만 하면 이제 아직 실내 수준이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실내 수준은 90%, 95%, 99% 쓴다고 했는데요. 이게 전공별로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생각을 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90%도 쓰기도 하고요. 심리, 사회, 인식 분야에서는 90%, 왜냐면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90%를 쓰기도 하고요. 뭐 80%를 쓰기도 한답니다. 한편 제가 일하고 있는 의료 통계나, 그러니까 보건의료 통계나 임상 통계 이런 부분이나 인문 사회 분야에서는 95%를 즐겨 사용을 하고요. 그 저는 전 직장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라고 연구소였는데, 우리 연구소에서는 뭐 예를 들어 반도체 공정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는 99%도 잘 안 써요. 99.7%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정밀성이 요구되는 데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업은 90% 혹은 95% 신뢰 수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또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좀 더 딴 거 하나 좀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에 대한 점 추정 값이 135cm였잖아요. 그럼 평균 신장의 점추정 값이 135cm였으면 135cm를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가 같도록 구간 추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130cm와 140cm 혹은 125cm와 145cm 이런 식으로 구간 추정할 때 빼주는 값과 더해주는 값을 같이 했잖아요. 이 뜻은 우리가 분포는 어떤 분포 위에서 보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대칭 분포 위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을 딱 구했으면 표본 평균에서 아까 이 D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오차의 한계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X바 표본 평균 지금 135cm 빼기 D 똑같은 값, 그 다음에 표본 평균 135cm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즉 신뢰 구간은 대칭성의 기초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굳이 나는 내 분포가 대칭이 아니라서 나는 대칭이 아니게 쓰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디 가서 배울 거냐면 11장 가서 배운다는 거죠. 통계량이 대칭 분포가 아닐 때는 다음에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할게요. 지금까지는 그냥 용어를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우리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평균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평균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구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표본을 뽑아서 표본에서 일단 점 추정량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표본에서 뭘 계산해서 점 추정량 값으로 사용을 할 거야. 근데 모평균에 대한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이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표본 평균이었잖아. 그럼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량으로 뭘 쓰냐면 표본 평균을 쓰겠지. 즉 점 추정량은 중에서,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좋은 점 추정량이에요. 그래, 표본 평균이 좋은 점 추정량이면 우리는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겠지. 그리고 좀 전에 봤듯이 오차의 한계를 더하고 빼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모집단이 있었을 때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이론을 가져다가 쓸 거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이론을 가져다 쓰니까 어디에서 볼 거냐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구간 추정을 하려니까 뭐를 알아야 되냐면 D를 알아야 되는데 D는 결국 뭐가 되냐면은 자르는 넓이 혹은 자르는 선이거든요. 요거는 어디서 볼 거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보던가 혹은 T 디스트리뷰션 이런 데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찾으러 갈 거예요. 자, 이제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찾으러 가보죠.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찾으러 갈 때는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모분산을 아는 경우하고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다 찾아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모집단이 있었어요. 모집단이 있었으면 모평균이 엄청 궁금했어요. 모평균이 엄청 궁금하기 때문에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을 뽑았는데 만약에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 그냥 몇 개를 뽑아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면 많이 뽑아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겠죠. 얼마나 많이 뽑느냐면 한 30케이스 이상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표본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표본을 뽑으면 많이 뽑았어요. 뽑으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룰 거고 평균은 뮤,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인 그런 분산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까지 뭘 유도를 했냐면 요만큼 유도를 했어요. 요만큼 유도를 했어요. 즉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모평균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표본 평균을 뽑았는데 표본 평균의 분포를 나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 많이 뽑으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서 요까지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까지 유도했는데 유도는 잘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계산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극복하다니요? 표준화시켜서 극복을 하죠. 그러면은 X바 대신에 뭐를 쓰겠어요? X바의 표준값인 Z값으로 바꿔주겠죠. 그럼 Z값은 어떻게 바꿔주나요? 표본을 평균으로 빼고 그것에 분산을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X바 대신에 Z를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은 X바는 평균이 뮤, 분산이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겠지만 얘를 표준화 시켜주면 이 표준화 값은 평균은 0, 분산은 1인 멋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우리 95%를 찾아갑시다. 우리 구간 추정할 때 중요한 점은 실내 수준과 실내 구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실내 구간을 찾는 중이잖아요. 근데 실내 구간은 누구가 땅땅땅 결정이 돼야 실내 구간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실내 수준을 정해놓고 실내 구간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내 수준과 실내 구간은 뭐를 바탕으로 하냐면 100번 뽑았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 95번은 10만 아는 모수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5번은 10만 아는 모수를 못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100번 뽑는 건 누가 책임을 져요? 누가 책임을 지냐면 디스트리뷰션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었어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이렇게 표현했지만 얘를 누구로 바꾸면 Z로 표준화시키는 순간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실내 수준 95%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림 한번 잘 그려보려니까 쉽지 않네요. 여기에서 95%가 되는 선을 95%를 찾고 싶다는 거잖아요. 95%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찾냐면은 이렇게 해서 95%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95%를 찾으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칭적으로 얘를 구간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95%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쪽에서도 2.5%에서 잘라줘야 되고요. 이쪽에서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2.5%에서 잘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을 찾는다는 것은 이쪽에서 2.5%, 이쪽에서 2.5%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요? 이제 계산이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요거 조금 여기 너무 색깔이 난잡해서 지우고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은 오차의 한계를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오차의 한계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그 안에 있는 확률을 95%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쪽에서는 2.5% 남도록 해야 될 거고요. 이쪽에서도 2.5% 남도록 해야 될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확률 분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뭐만 알려주냐면 요만큼만 알려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아냐면 요 반쪽 50%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50% 중에서 특히 뭐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에서 아냐면 요만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 빼기 2.5 그러면은 47.5%. 그러니까 47.5% 확률로 따지면 0.4750이 되는 뭐를 찾아야 되겠어요? 1-알파% 백분율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1-알파% 백분율을 47.5%가 되는 2.5% 빠지는 1-알파% 백분율을 찾으면 누가 되냐면 1.96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이 1.96이면 요 선은 뭐가 되겠나요? 마이너스 1.96이겠죠. 우리가 식으로 뭘 찾아낸 거냐면 다음과 같은 것을 찾아냈어요. 요거 지우고 이제 좀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복잡하고 힘드니까 다시 요까지 다시 정리를 할게요. 복잡하고 힘들 때는 반복이 최고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뭐 동영상 수업이니까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우리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모집단의 평균이 궁금해요. 그래서 개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지 추정량인 표본 평균을 구했어요. 표본 평균은 많이 뽑으면은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분포는 되는 대로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아는데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Z로 바꿀 거예요. Z로 바꾸면 Z는 X바 마이너스 뮤에 그 다음에 분산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0과 평균이 0, 분산이 1짜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싶은 건데 신뢰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점추정량으로부터 똑같은 만큼 더하고 빼주는 즉 오차의 한계만큼 똑같이 더하고 빼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언제 대칭 분포일 때 우리가 대칭 분포인가요? 맞아요. 우리 대칭 분포죠. 우리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니까 대칭 분포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니까 대칭 분포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과 같은 대칭 분포에서는 오차의 한계만큼 똑같이 더하고 빼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을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신뢰 구간을 결정을 할 건데 신뢰 구간에 앞서서 결정해 줘야 되는 게 신뢰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신뢰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면 95%로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는 어쨌든 대칭으로 할 거니까 95% 이렇게 95%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95%를 보고 싶으면 이만큼이 95%라면 대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와줘야 될 거, 남는 게 대칭적으로 똑같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5%가 우리가 95%니까 5%를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를 2.5%씩 동등하게 남겨야 되겠죠. 이렇게 남겼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분포에서는 얼마만큼 아니면 이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반쪽이 얼마냐면 50%거든요. 50%에서 2.5%를 빼면 어떻겠습니까? 47.5%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47.5%가 되는 즉 확률로서는 0.4750이 되는 뭐를 찾아줘야 되냐면
선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2.5%를 어느 선에 잘라서 버릴 줄 아니까 이 선의 이름은 1.96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 분포표에서는 요만큼 아니까 이게 1.96이지만 이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 방향은 얘가 0이니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상에서는 얘는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거겠죠. 즉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것을 계산했어요. 뭘 계산했냐면 이게 얘야말로 확률이잖아요. 확률 분포 위에서 뭐를 봤냐면 이건 무슨 확률 분포예요? Z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Z라는 애가 마이너스 1.96 보다 안쪽에 있고 Z라는 애가 1.96보다 또 안쪽에 있으면 1.96보다 또 안쪽에 있으면 이 애들의 확률은 95%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다 됐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뮤가 궁금하잖아요. 자, 한편 이 식의 이름은 확률 분포식이죠.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 있으면 식 하나가 있으면 그 모르는 거 하나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모르는 거 두 개가 있으면 식 두 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명백히 확률 분포식 하나를 알고 있어요. 확률 분포식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뮤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식 하나를 알면 우리가 뮤라는 거 하나 모르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냐면 Z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식을 다시 써보죠. 이 Z라는 애는 누구냐면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잖아요. 즉, 요 식은 프로바빌리티인데 마이너스 1.96이 Z가 X바 마이너스 뮤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96일 확률은 0.95야 혹은 95%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예요? 이 식에서는 명백히 자, 지금 우리 올라가면 모분산을 아는 경우와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모분산을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식 안에서 한번 볼까요? 요 식에서 뭐 1.96 마이너스 1.96 아는 숫자잖아, 그치? 자, X바 내가 일단 표본을 뽑아. 그럼 표본 평균은 계산할 수 있을 거잖아. 이건 내가 아는 값이에요. 그다음에 시그마는 지금 안다고 치기로 했잖아. 모 표준편차 안다고 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몇 개나 뽑을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아는 거지. 아, 이 식 전체에서 우리는 모르는 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모르는 거 한 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산수 영재 시절을 돌이켜보죠. 자, 요 뮤만 남기기 위해선 요거를 양쪽에 곱해. 그러면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곱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뮤만 남기기 위해서 x바를 어떻게 해요? 양변에 빼주겠어요. 마이너스 x바 해주겠어요. 그럼 얘도 없어지겠죠. 오라, 마이너스 값이 있네. 그럼 모든 데다가 마이너스 값을 붙이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요렇게 바꿔주면 그 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요렇게 구성이 돼요. 요렇게 구성이 돼요. 자, 요거를 요거 애플 펜슬에 남은 배터리가 없다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구성이 되면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 식이 작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유도를 했냐면 프로바빌리티에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뮤가 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뮤보다 작거나 같을 이때는 뭐예요? 확률은 어떻다고? 95%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요. 뮤가 있을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확률은 95%라고 읽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본 이 확률 95%는 누구에 대한 분포식이었냐면 Z 100번 양보하면 X바에 대한 분포식이었으니까 얘는 뮤에 대한 확률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포는 뭐예요? 분포는 뭐냐면 내가 100번 해보면 그 추정량의
추정치들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몇 번이나 해봤다고? 한 100번쯤 해봤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거니까 뮤가 95%일 확률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여러 번 해봤을 때 뮤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은 95%예요. 여러 번 해본 것 중에 95개는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할게요. 어떻게? 모평균 뮤가 요 구간과 요 구간 뮤가 사이에 있을 95% 사이 확률로 사이에 있을 확률은 요 구간에 있을 확률은 95%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뭐 했는지 모르겠으면 다음과 같은 걸 한 거죠.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의 뮤가 궁금해요. 우리는 표본을 뽑았어요.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뮤에 대한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인 x바를 찾았어요. x바를 찾으면 x바의 분포는 x바 안에는 표본을 많이 뽑으면 분포는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서 z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데 z식 안에는 명백히 뭐를 가지고 있냐면 요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Z라는 건 우리가 전부 다 아는 분포기 때문에 Z에 대해서 요 확률 분포를 마이너스 1.96하고 1.96으로 95%가 들어오는 선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결정이 됐으면 뮤만 남기고 뮤에 대해서 계산을 해줬더니 뭐를 찾을 수 있냐면 구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한다, 그죠? 오늘부터 2주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걸 합니다. 100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구간을 찾았고요. 자, 이런 구간을 찾았을 때 이거 한번 볼까요? 어쨌거나 이 구간을 찾으면은요, x바를 기준으로, x바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요만큼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준 거 하고, 그 다음에 x바를 기준으로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해준 걸로 구간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 1.96이 뭐더라? 1.96이 뭐냐면 이렇게 Z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을 때 95%가 되려면 이 안이 95%가 되려면 2.5%씩 버려야 되는데 그 2.5%씩 버리는 걸 결정해 주는 선이 누구였냐면 1.96이었잖아요. 즉 95% 신뢰 수준일 때는 누구가 결정돼야 되냐면 1.96이 결정이 돼야 돼. 그지? 그런데 95% 신뢰 수준 아니고 90% 신뢰 수준이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확률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선이 달라지겠지. 한편 99% 신뢰 수준이면 또 어떻게 했어? 99% 신뢰 수준이면은 요렇게 확률이 이렇게 구간이 늘어나면서 선이 또 달라지겠지. 이 1.96 같은 수는 내가 95% 신뢰 수준으로 볼 것이냐, 90% 신뢰 수준으로 볼 것이냐, 99% 신뢰 수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다 달라지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됐어요. 신뢰계수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피그미족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피그미족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피그미족의 점추정치가 135cm여서 그래서 평균 신장은 예를 들어 120cm하고 150cm인가요? 15 더하면 150cm 사이에 있을 거야. 혹은 130cm하고 140cm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할 때 구간을 A, B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B 빼기 A는 135cm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균등하게 5cm씩 더하고 빼주기 때문에 B 빼기 A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의 반틈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D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D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금 이거는 지금 135cm를 기준으로 빼기 5cm, 그다음 135cm를 기준으로 더하기 5cm 이렇게 한 거라서 이 5cm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우리가 오차라고 부르기로 했죠. 오차의 한계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반틈, 걔네들의 반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40 빼기
140cm 빼기 130은 10cm인데 그것의 반인 5cm를 우리가 오차의 한계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반은 점추정치이나 그 다음에 얘를 결정짓는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은 요게 말하자면 D잖아요. 근데 요게 D인데 이 1.96 같은 애는 뭐예요? 1.96 같은 애들은 실내 계수로서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는 어떻게 이 실내 수준을 결정해 놓고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1.96 같은 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지만 뭘 건드릴 수 있냐? 이런 애들은 우리가 표본을 몇 개 뽑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따라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오차라고 불러요.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죠. 지금 조금 넓은 데를 제가 안 만들었네요. 조금 넓은 데를 만들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있나요? 빈 공간이 없네요. 빈 공간을 안 만들어서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자, 이 PPT 말고 다르게. 자, 어쨌든 빈 공간을 안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여기다가 다시 해볼게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거 빨리 돌려 들으세요. 자, 어디니? 찾기가 어렵다. 자. 우리 이제 지금 한 거 다시 이제 제가 너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제일 넓으니까 여기다 합시다. 자, 여기다 제일 넓으니까 여기다 합시다. 자, 우리는 모집단에서 평균이 궁금해요. 모평균이 궁금해. 그래서 최소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겠죠.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는데 되게 많이 뽑으면 표본 안에 되게 30케이스 이상 많이 뽑으면 얘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되는 대로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와, 이걸로는 계산이 안 돼서 Z로 바꿔줘야 되겠죠. Z로 바꿔주는 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렇게 모범적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이렇게 모범적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로 대칭 분포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 신뢰 수준을 결정해 놓고 시작을 한다 그랬으니까 95% 확률을 보고 싶어요. 근데 95% 확률을 어떻게 보냐면 대칭으로 보고 싶으니까 여기가 95%가 되도록 보고 싶거든요. 2.5%씩 말하자면 버리는 거겠죠. 자, 2.5%씩 버릴 때 이 자르는 선은 우리가 1.96으로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1-α% 백분율로 계산을 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설명한 내용을 식으로 표현하면 probability, 얘가 1.96이면 얘 마이너스 1.96이겠죠. 얘는 Z 위에서는 probability잖아요. Z가 마이너스 1.96보다 크고 그 다음에 Z가 1.96보다 작은 안에 들어오는 애의 아랫면적 확률은 95%야. 이런 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모집단의 모수가 궁금하니까 Z를 얘 대신에 Z하고 똑같은 값인 이렇게 갈아 끼워요. 이렇게 갈아 끼우면 우리가 산수 잘하던 시절에 산수 신공을 발휘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뮤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수 신공을 발휘해서 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와 뮤,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95%라는 요런 식을 얻을 거고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궁금하냐면은 모평균에 대해서 궁금하고, 모평균에 특히 뭐가 궁금한 거냐면 모평균의 구간이 궁금한데, 모평균의 95% 구간을, 신뢰 수준 95% 구간을 요렇게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이 이 1.96이라는 애는 어떤 애였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1.96이라는 애는 이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95%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얘가 95%면은 얼마만큼 버려야 돼요?
5%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기는 5%를 버리고 싶어. 근데 5%를 어떻게 버리냐면 양쪽을 같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 거는 5%를 다 본 게 아니라 2.5%를 본 거니까 2분의 5%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은 1-알파% 백분율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게 Z 알파가 아니잖아요. Z 0.5가 아니잖아요. Z 5%가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누구냐면 Z 5%의 반인 Z 0.025, 즉 Z 2.5%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는 5%를 버리고 싶은데 왜? 95%를 보고 싶으니까 5%를 버려야 되는데 5%를 지금 한쪽에 몰아서 버릴 수 없잖아. 왜? 우리는 대칭 구간을 찾고 싶으니까. 그래서 2.5%씩 버릴 거잖아요. 따라서 1-알파% 백분율의 입장에서 이 선은 Z 알파가 아니고요. Z 2분의 알파겠죠. 그래서 이 선이 Z2분의 알파면 이 선은 뭔가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겠죠. 자, 그래서 2.5%였을 때는 1.96이었고요. 즉 95%를 보고 싶어서 5%를 2.5%씩 나누어서 대칭적으로 버리고 싶을 때는 1.96이고, 예를 들어 90%를 보고 싶어. 90%를 보고 싶으면은 10%를 버려야 되는데 10%를 어떻게 버려야 되겠어? 5%씩 5%씩 나눠서 버려야 되니까 그건 또 다른 값이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신뢰 구간은 95%짜리 신뢰 구간은 지금 10분은 지났는데, 아니 50분은 지났는데 지금 끊을 수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95%짜리 신뢰 구간은 뮤에 대한 95%짜리 신뢰 구간은 어떻게 생겼냐면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컴마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생겼겠지만 이게 2.5%씩 버리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x바 더하기 이거 잘못했습니다. x바 빼기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컴마 x바 더하기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모평균의 1-알파% 신뢰 구간이죠. 우리 좀 전에 1-알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5% 버리고 1 빼기 0.05 빼고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95%, 즉 0.95 신뢰 구간을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얘가 1.96이 되고 얘가 1.96이 되는 거겠죠. 즉 모평균 뮤의 알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알파가 뭐냐면은요, 그때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을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를 알파라고 부르기를 되게 즐겨요. 그러면 이만큼이 1-알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Z1 이거는 사실은 2.5를 결정짓는 선인데 이 방향으로 보니까 이 선을 말을 잘못했어요. 1-알파% 백분율이라고 부르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을 이렇게 지금 안 찾고 어떻게 찾냐면 여기가 1-알파%가 되기를 95%가 되기를 찾고 싶으면 여기가 1-알파% 95%가 되기를 찾고 싶으면 알파는 누가 되냐면 5%가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 지금 대칭으로 뽑아줘야 되니까 한쪽에서 5%를 몰아줄 수는 절대로 없잖아요. 왜냐면 대칭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2.5%인 즉 2분의 알파씩을 버린단 말이에요. 2분의 알파씩을 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버리기는 어쨌든 5% 버렸잖아. 그러니까 1-알파% 백분율이라고 부르고 1-알파%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 즉 95%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 실제 선은 5%를 버린 즉 알파 %를 버린 선을 자르는 게 아니라 2.5% 알파의 반쪽 왜냐면 대칭적으로 버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5%의 반인, 즉 알파 %의 반인 2.5%, 즉 2분의 알파를 결정짓는 선을 찾아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1-알파% 신뢰 구간을 결정짓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제?
시그마를 알 때, 모 표준 편차를 알 때 이렇게 쓰겠네요. 이제 모 분산 혹은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 우리가 구간을 결정짓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지금 한 내용에 대한 매우 간략한 리뷰를 하고 10분 쉬는데도 또 해야 되나요? 맞아요. 10분 쉬는데도 또 할 거예요. 10분 쉬고 다시 월요일 두 번째 시간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 구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